네, 여러분 다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심해져서 오프라인 수업이 당분간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온라인 수업 하는 기간 동안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그때 오프라인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근육계 질환입니다. 원래 근골격계 물리치료 중재학에서 제일 첫 번째 장이 연부조직이고 두 번째가 근육계 질환이어서 여러분 그 근골격계 물리치료 중재학 수업은 처음 듣지만 1학기 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니까 연부조직 수업을 먼저 들어서 2장 근육계 질환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육병, 근육계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것입니다. 신경계 수업에 여러 가지 비슷한 증상들, 진행성 근위축증이나 이런 것들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는 그 근골격계 물리치료 중재학이기 때문에 그 근육병 중에 근육의 손상이 있어서 나타나는 병 중에 근육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육계 질환에서 생기는 근육병들 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것이 진행성 근이영양증이라고 하는 프로그레시브 머스큘라 디스트로피를 이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후에 중증 근무력증, 근긴장증 등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것들, 근육병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재에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빈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에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가져온 것을 먼저 설명드리고, 근육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각기 질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어떻게 중재하는 것인지 어떻게 분류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특성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육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오패시, 마이오가 근육이라는 뜻이고 패시가 병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육이 점점 약해져 가는 유전 질환입니다. 이것이 후천적으로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생은 나이가 들어서 청장년기에 되기도 하고 유년기에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유전 질환으로서 생기는 것입니다. 정의는 근육병이란 점진적인 근력 감소로 인해서 보행 능력의 상실이나 호흡 근력의 약화, 심장 기능의 약화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군이다. 점진적인 근력 감소만 나타날 때는 일상생활이 부족한 정도가 되겠지만 이제 호흡 근력이나 심장 근육의 약화가 발생하게 되면 생명에까지 위험을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원인은 염색체 돌연변이로 인해서 근세포막을 구성하는 디스트로핀과 디스트로핀 연관, 글라이코프로테인, 메로신 등의 단백질이 생성되지 않아 근육의 손실이 발생한다. 염색체가 문제가 있어서 근육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아 근육이 점차적으로 손실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염색체 돌연변이니까 성염색체, 우리 XY 이렇게 대표되는 것과 그리고 상염색체라고 해서 23쌍의 염색체 중에 성염색체 한 쌍 빼고 나서 22쌍, 총 44개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근육에 그 단백질이 생성되지 않아 그 근육 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증상은 점차적으로 약해지는 근력이 특징적인 증상이다. 단백질이 생성되지 않으니까 근육이 계속적으로 손실되겠죠. 그래서 근력이 점차적으로 약해지는 것입니다. 영아의 경우 근육 긴장 저하, 운동 기능 발달 지연, 보행 이상 및 호흡 곤란, 연화 곤란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청소년기 이후에 발병하는 경우 근력, 근지구력이 점차 약화되어 잘 넘어지고 계단을 오르기 힘들고 근경련, 근위축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종아리 근육의 가성비대, 관절 구축, 척추 측만, 안검 하수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종아리 근육의 가성비대가 여러분들 요거 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근육 그 종아리 근만 딱 겉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이 단단해 보이고 그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잘 걸을 것 같은데 애들이 휠체어 타고 다니고 잘 못 걷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검하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졸릴 때 눈 있죠. 눈꺼풀이 이렇게 윗눈꺼풀이 처지는 것. 눈을 떠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안검하수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은 각기 질환의 종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이번 챕터를 잘 여러분들이 국가고시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치료 방법, 발병 이후에 점차 근위약, 심기능, 호흡 기능이 약화되는 진행성 질환이지만 최선의 기능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재활 치료를 시행한다. 현재 잔존 능력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것이 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간혹 일과성, 잠깐 스쳐가는 그런 질병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질환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상태가 나빠집니다. 그것을 최대한 물리치료사가 늦추는 것이 잔존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이 치료의 목적입니다. 호흡 부전 발생 시 인공호흡기를 이용하여 생존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재활치료의 경우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근육 손상을 촉진할 수 있어 적절한 운동 강도는 전문의와 상의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합병증을 치료하는 약물치료, 보조기 사용, 수술 등을 시행한다. 경과합병증, 근육병 유형에 따라서 단순한 근력저하부터 근력저하가 진행하여 척추측만증이 발생하고 보행이 불가능해서 휠체어를 타야 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경과를 보이며 호흡근육, 심장근육의 손상으로 호흡곤란,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생활 가이드, 관절 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주기적 관절 운동을 시행하고 연화곤란으로 영양결핍과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영양 공급을 시행한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정보에서 가져왔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쉽게 풀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좋더라고요. 저도 이 근육병 케이스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큰 병원에 가가지고 좀 중재를 하거나 이런 정도로 있기 때문에 케이스들이 제가 실습할 때도 별로 못 봤고요. 어떻게 하다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자기가 봉사활동처럼 수치료하는 분이 도와주는 분이 있어서 이분을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그렇게 잠깐 봐주면서 본 것이 다입니다. 무언가 중재를 해서 할 것 같았는데 되게 뭔가 프로그레스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잠깐 봤던 기억이 있고, 이 케이스를 흔히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수업할 때 잘 들어놓으셨다가 혹시나 보게 되면, 이때 이 질환은 이런 특징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성 근위 영양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근육병은 아까 염색체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염색체 이상인데 성염색체인지 아니면 상염색체인지 어느 염색체? 염색체가 이렇게 23쌍이 있습니다. 2개씩 해서 23쌍이 있는데 23쌍 중에 XY 염색체가 성염색체이고 한 쌍이고 XY면은 남성이고 XX는 여성이고 이렇죠. 그리고 나머지 22개 이것은 상염색체입니다. 이 중에서 열성 소질로 발생하는 것이 있고 우성 소질로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성 소질이라는 것은 이 염색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그 질환이 발생하는 것이고 열성이라는 것은 2개 중에 하나 있으면은 얘가 반대 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두 개 있으면은 이겨낼 수 있는 열성인자지만 두 개 다 있을 경우에는 힘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힘을 낸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자기 문제 있는 것이 전체를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성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이런 걸 왜 이야기 드리냐? 우성 소질이라고 하면 그것은 가족, 엄마, 아빠 이렇게 중에 문제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가족력으로 우성 소질은 많이 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자식들에게 그런 것들이 날 수 있거든요. 우성이라고 하면 엄마도 이미 증상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열성이 되는 것은 둘 다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뒤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중에서 먼저 이야기 드릴 것은 첫 번째 반성과 관련된 섹스 링크드 성적 염색체와 상관이 있는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진행성 근위 영양증입니다. 머스큘러 디스트로피 근육이 디스트로피 이렇게 수축하고 빠지더라 영향이 없어서 그리고 그것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진행하더라 해서 프로그레시브 머스큘러 디스트로피 PM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사한 것으로 PMA 해서 마지막 A는 아트로피 이렇게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신경계 질환에서 여러분들이 따로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PMD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신경계 이상 없이 근자체, 근세포막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다. 신경계 손상으로 발생되는 것은 진행성 근위축증입니다. 근육에 진행적으로 변성이 일어나 근육 자체가 지방이나 결합 조직으로 바꿔여서 점진적으로 근력이 저하되더라. 나중에 근육 자체를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거 보면 근육 자체가 세포가 변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근육 질환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더라. 이것이 특징입니다. PMD, 머스큘러 디스트로피, 근육이 빠지는 MD라고 하는데 진행적으로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특정 근육 가성비대 및 진행성 대칭성 근위축이 나타나더라. 가성비대에는 비대해지긴 했는데 가짜로 가짜로 하이퍼트로피 비대해진 것입니다. 실제로 근육이 차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칭적으로 좌우 같이 근육이 위축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역시 진행적이다. 다발적 전신질환이고 보행의 시작이 늦다. 요렇게 애가 걸을 때 됐는데 못 걷고 이러면서 부모들이 발견해서 병원에 뭔가 이상해서 가보니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가장 많은 것이 DCN 타입이거든요. 이 사람이 뒤에 발견한 사람인데 프랑스 의사인데 여기 보면 근육세포가 이렇게 크게 있어야 되는데 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된 것들 이러면서 세포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될 것이 지금 이것도 침범되었고 줄어들고 하면서 변성이 됩니다. 근육막에 손상을 입어서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바이셉스가 이 정도 두께를 가져야 된다면 이렇게 근육이 위축되는 것이죠. 이 세포 속을 보면 단면을 보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크기가 단면적이 줄면서 세포 면적이 근육이 위축되는 것이 이 질환의 특성입니다. 원인은 유전적 성향이고 양성 모성 가족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염색체에서 발현되는데 그리고 대부분 남아에서 발생을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3,500명당 1명꼴로 혹은 이거 연세대 세브란스 데이터에서 가져왔는데 나무위키 이런 데서 보면 5,000명당
한 명,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재에서는 따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드물게 저는 처음에는 남아에서만 발생한다 이렇게 적었었거든요. 그 세브란스에서는 남아에게만 발생 이렇게 해놨는데 경우의 수로 보면 여성에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여기 그 하얗게 된 것이 성염색체가 문제 있는 것이고요. 엄마가 이 복균자죠, 캐리어이고 아버지는 unaffected,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만나서 유전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 네 가지 경우의 수를 따를 수 있겠죠. 요 XX, XX, 뭐 XY, XY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그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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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여기 문제 있는 것들 XXXY 요렇게 볼 수 있을 건데 뭐라고 했습니까? 열성 유전이라고 했지요.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정상인 것이 unaffected 정상이지요. 정상 유전자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발현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기 건강한 X 유전자가 X와 만나고 아빠 건강한 XY와 만난 이 경우에는 전혀 손상받지 않은 정상 유전자가 나오겠고요. 딸의 경우에는 이 경우 X와 X가 만났을 때 이 딸의 경우에는 유전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지만 어떻습니까? 열성 유전이라고 했지요. 두 개 다 있지 못하면 얘가 치고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열등생인 거죠. 그래서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지만은 문제가 발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XY, 하나는 Y고 하나 X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 X가 자기 그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다른 X가 있어서 눌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affected son, 아들은 전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남성에게만 되는 것 같지만 왜 여성에게도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이 아이가 이런 캐리어 머더를 만나면 상당히 드물기는 하겠지만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 실제로 그 가능성이 드문 것이 이 아이들이 보통 20살 되면 죽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만나서 결혼해서 이렇게 증상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확률상으로 불가능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튼 남아에게 대부분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요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흔히 하는 검사가 혈액 검사, 혈청 검사입니다. 혈액 속에서 CK라고 하는 근육 인자가 이게 CK가 우리 근육 심장이나 뭐 이런 데서 근육 녹거나 이렇게 되면은 나오거든요. 우리 그 체육 활동 열심히 하거나 혹은 아니면 뭐 근육 녹았다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횡근육 이름이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은 횡근육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용해술 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체대생들이나 이런 그 운동 열심히 하는 분들이 너무 운동 열심히 했다거나 아니면 얼철에 많이 받았다거나 아니면 폭행당해서 근육이 이렇게 녹을 정도로 해서 뭐 소변 보면 빨갛게 나오고 이런 경우에 우리 근육 단백질이 녹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SGOT나 LDH 같은 인자들이 높게 나타났을 때 우리 근육에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인자들이 녹아서 혈액 속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요 검사에는 이것도 크레아틴이나 크레아틴이 증가하고 크레아틴인은 감소하는 이러한 증상을 보입니다. 근전도 검사에서는 운동신경 전도 속도 검사와 지각신경 활동전이 우리 신경 그 팔에 이렇게 있으면은 주먹이고 팔에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를 땅 쏘면은 여기서 감지해가지고 땅 쏘고 나서 0.4 밀리세컨드의 그
탁 이렇게 반응이 오면은 정상이다 뭐 이렇게 하는 그렇게 보는 게 있잖아요. 전기 쏘하고 나서 얼마 만에 이게 운동신경이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상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신경이 손상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의적 근수축 시 우리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움직임 속도는 감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경은 정상이지만 근육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전도 검사로 구분할 수가 있고, 이학적 검사는 근력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텐던 당 쳐가지고 반사하는 이런 검사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체중학주의는 결국은 근육을 부분적으로 탁 떼어내서 합니다. 구멍을 조그맣게 내가지고 바늘 같은 거 조금 두꺼운 거 집어넣어서 하는데 배고증근이 이거 할 때 많이 채취된다라고 합니다. 근육이 이 배고증근이 그렇게 침범 많이 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인 상태에서 보기가 가장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 조직이 증식되어 있고 결체 조직이 침륜되어 있는 아까 엑스레이로 본 그런 그림 같은 그런 증상들이 나오는 것이 된다면은 이것으로 확진을 내리게 됩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몸쪽 근육의 근위축과 근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몸쪽 근육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유사한 것이 PMA가 있다라고 했지요. 프로그레시브 머스큘러 아트로피가 있는데 이것은 크게 차이 날 때 먼쪽 근육 손발부터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몸쪽 근육 특히 하지에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좌우 대칭으로 장애가 발생하고 힘줄 반사도 약화되거나 소실되더라. 관절 구축도 발생하더라. 분류는 왈튼씨 분류법이 가장 흔히 쓰이고 있습니다. 반성 열성 유전은 디스앤느형, 베커형이 있습니다. 디스앤느형이 상태가 심각한 중증형이고 베커형은 양성형이라고 해서 증상이 유사한데 증상이 이것은 되게 심각하게 나타나고 이것은 조금 약하게 나타납니다. 상염색체 열성 유전은 팔다리 이음형, 다리 이음형, 팔 이음형, 삼천성 근위 영양증 이렇게 해서 이 증상이 발현되는 위치가 팔다리 있는 곳인지 아니면 다리 있는 쪽인지 팔 쪽인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증상 발현되는 위치에 따라서 구분해서 분류해 놓은 것이 있고요. 상염색체 우성 유전에서는 얼굴 윗판형, 유아 얼굴 어깨 윗팔형, 어깨 종아리형, 눈형, 눈 인두형, 먼쪽형 뭐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DCN형부터 보겠습니다. PMD에서 DCN형은 특히 DMD라고 약어를 써서 합니다. 보통 PMD 진행성 근위영양증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DCN형이 가장 많아서 이렇게 보는데 구글에서 검색하는 PMD 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DMD가 하도 많아서 이걸 별도로 키워드를 넣어야 별도로 그냥 용어처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왜 DCN형인가를 보다 보니 이 프랑스 의사인데 1806년부터 1875년까지 살았던 프랑스 의사인데 네, 이 DCN이라는 의사가 자기가 새로운 케이스들이 계속 나타나서 이것을 정리해서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뭐 책이라고 보시면 논문 같은 거 이렇게 케이스 정리해서 이렇게 발표한 것 같은데 거기서 자기가 이런 증상을 정리해서 파라플레지아라고 하는 그런 뭐 책은 정확한 이 저서는 이렇게 긴데 여기서 발표하게 되고 그래서 이 증상을 가진 그런 것들을 뒤시엔느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반성 열성 유전이고 대부분 남성 유전이더라. X 염색체에서 열성 유전이니까 X 염색체가 두 개 들어가는 경우에는 둘 다 문제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드물고 X 염색체가 하나만 들어가는 남성의 경우에
복균자, 엄마가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 유전되더라. 중증형이고요. 증상이 중증이다,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PMD 중에 진행성 근위 영양증 중에 가장 빈도가 높더라. 2살에서 4살경에 발생을 하고 대부분 20대 초반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2살에서 4살 때쯤 이렇게 보통 발병하니까 애들이 이맘때 전에는 1살 전에는 잘 걷지도 못하고 이래서 1살에도 겨우 좀 걷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애들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이때는 그리고 또 초기에는 또 애들이 또 곧잘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데 그 또래보다 조금 늦거나 뭐 이러면서 병원 가서 발견하는데 18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운동결함이 발생되어서 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임상적 특성, 빠른 진행성 근육 약화가 나타납니다. 대기 진행이 빠르고요. 대칭적으로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다리 이음대근, 골반 대근, 뭐 옛날에는 골반 대근이라고 하는데 다리 이음대 쪽에 근육이 약화가 됩니다. 처음에는 몸통 근육이 나타나니까 뭐 허벅지나 이런 쪽으로 근육이 많이 약해지고요. 큰볼기근의 약화로 어깨와 머리를 후방 이동하여서 허리 약구분증이 증가한다. 큰볼기근이 보면 여러분들 요 큰볼기근이 지금 요거는 뭐 하이퍼트로피가 조금 나타나 있는 건데 요 근육이 약하다고 보면 우리 요 근육이 큰볼기근이 허리를 펴주고 체간을 드는데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요게 약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넘어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요걸 보상하기 위해서 머리 중심, 체중심을 뒤로 보내는 겁니다. 뒤로 보내버리니까 요 허리 쪽에 하이퍼트로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 약구분증이 증가됩니다. 넙다리 네갈래근의 약화로 무릎 관절을 과다평해서 잠금 자세로 되게 됩니다. 넙다리 네갈래근이 약하니까 무릎을 조금이라도 구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지 않겠지요. 그래서 과다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무릎 구부리고 이렇게 기마 자세처럼 있으면은 넙다리 네갈래근에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 장단지근의 가성비대 크게 이렇게 부어 있는데 단단해 보이지요, 그죠? 종아리 근육이. 그리고 이 아이도 지금 되게 말라 있는데 종아리 근육이 보면 단단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마름에도 불구하고 종아리 근육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뒤꿈치가 들린 꿈치 들린 발 보행, 첨족 보행이라고 하죠. 팁토 발끝으로 걷는 까치발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렇게 보행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상적 특성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묻고 이 특성에 따른 중재 방법이나 이 질환에 대해서 어떤 질환인지를 묻는 것이 가장 흔하게 국가고시에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보행 시 기저면 확보를 위해서 양발을 넓게 벌린다. 엉덩 근육이나 넙다리 근육이 약하니까 이 시상면에서 앞뒤로 이렇게 보행을 내지 못하니까 옆으로 해서 하는데 발을 이렇게 넓게 벌리니까 정강뼈가 가죽 돌림되어 있어서 기저면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니 좁으니까 이렇게 벌리려고 하니까 아이가 엉덩 근육도 약하고 납다리 근육도 약하니까 발끝만 이렇게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우어 사인이라고 해서 이것이 뭐냐면 애가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이렇게 해서 몸이 이렇게 엉덩이 일어난 다음에 다리를 짚고 아주 피곤한 듯한 일어나는 모습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애들 보통 이렇게 금방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런 특징적인 일어나는 방식을 가워 사인이라고 합니다. 3살에서 6살까지는 완속 보행, 보행이 좀 느린 것을 제외하고는 큰 특징이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프로그레시브, 진행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아직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점차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육들, 단백질이
손상 입으면서 근육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요때까지는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병되고 나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팔이음대근이 침범이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 견갑골 이런 쪽에 근육이 약해가지고 팔 들어버리는데 팔도 이렇게 높이 들기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되게 말라 있죠. 이전까지 그러면 조금 팔 근육이라도 있으면은 목발 같은 거 지면서 목발로 이렇게 사천 모양이나 하면 되는데 요 근육이 약하니까 목발로서 밀어내는 이런 동작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발 보행도 어렵더라 휠체어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발병 후 4년 이내에 보행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침상 생활을 하게 되고요. 대부분 20년 이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호흡근 침범되거나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